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광명 1구역을 일반 분양하는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이번 편은 짧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특별 공급과 틈새 청약에 관한 부분을 아주 포인트 있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시의 1순위 청약자 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광명이 어디 있죠? 중간에 밑에 있습니다. 1순위 청약자가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이 청약자 수를 보유한 곳은 수원을 필두로 김포까지, 그보다 더 적은 청약자를 포함된 곳은 군포부터 연천까지 있는데, 이게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와 비례해서 정확하게 청약자 수도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광명은 그러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적은 편에 속하죠. 서울과 같은 공이번호를 쓰고 위성도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 분양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1순위자가 다른 도시보다 작으면 당첨 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자료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맨 위에는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왼쪽 밑에는 청약예금입니다. 오른쪽은 청약부금입니다. 저축통장은 민영아파트 쓰지 못하니까 광명의 종합통장 1순위 개수가 14만 5천 개, 그 다음 예금은 약 10,000개, 부금은 1,200개, 합치면 거의 15만 이상이 되죠. 광명은 15만 명이 전체 청약 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모두 청약에 의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비규제 지역이 된 광명은 이 숫자보다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최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최대 아무리 해도 3만 명 이하다. 그럼 3만 명이 다 청약에 들어올까? 절대 아니죠. 기존에 분양했던 광명 재개발 재건축의 청약자 수를 볼게요. 물론 광명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이후로 분양했기 때문에 16구역에 당시 1순위 청약자 수 1,200명, 4단지 3,700명, 7단지 3,300명대, 그 다음 15, 14, 19역은 이렇게, 그 다음 최근에 분양했던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9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규제 지역이 아닌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약자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 됐으면 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아집니다.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한 철산 4단지의 센트럴 푸르지오 3,700명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약 7,500명이 되죠. 이 정도가 최대 숫자라고 봅니다.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들께 이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는 게 아니죠. 다시 살펴볼게요. 모집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3구 타입에서는 발코니가 무상입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를 열어보게 되면 중도금이 무이자다. 4구 타입은요, 발코니는 무상인데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예요. 나머지 타입은 발코니 확장비도 받고 이자도 후불제로 받습니다. 그러니 주력 평형의 소형에서 조금 더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를 집어넣은 게 지금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의 청약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표는요, 이 표입니다. 특별 공급이 전체 일반 분양 809개 중에서 387개인데 과연 이 387개가 다 소진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특별 공급 387개가 몇 개 정도 빠지고 380개 정도가 전부 다 특별 공급에서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422개가 특별 공급에서 넘어오는 물량이 거의 없이 일반 분양 그대로가 공급된다. 그렇지만 광명 당해에서는 일반 공급이 미달될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 공급이 당해와 기타 지역에서 마감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3구, 4구에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각각 배정 물량입니다. 2021년 11월 달부터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에 추첨제가 도입이 됐어요. 즉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는데 이게 생애 최초에서는 결혼 여부하고 소득 기준 관계없이 30%의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제곱에 곱하기 30%를 하게 되면 해당 물량이 나오는 거고, 신혼부부 역시 60제곱 이하 소득 관계없이 30%의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54개, 70개 여기에서 각각 30%의 추첨 물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량을 노리고 청약하는 광명 당해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특히 그 인근에 있는 부천, 시흥, 안산, 서울의 구로구나 금천구에서도 청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가산이나 구로 쪽 출퇴근자가 굉장히 많아서 싱글이나 1, 2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를 보게 되시면 분양할 때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59, 3개 타입 모두 60제곱 이하니까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서 30%의 추천 물량을 이렇게 누리고 오신 분들이다. 배정이 190개고요. 95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숫자를 합치면 285개,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를 합치게 되면 400명이 접수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신혼부부의 배정을 청약자 수가 다 못 채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공급에서 오버된 숫자들이 전체 특별공급 대비해서 예비순번을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약자는 다 당첨인 거고요. 190명 배정 중에 55명 해당 지역 청약자와 기타 지역 81명 청약자를 배제하면 54세대의 미계약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오바에서 청약한 생애 최초자들이 가져가거나 예비 순번을 받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또 보면 60제곱 이하의 신특과 생초의 추천제를 노리는 이만큼의 청약자가 그만큼 1순위자까지 들어온다는 점까지 보면 특별공급에서 소진이 아주 잘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죠. 또 하나 뜨거운 감자였던 준톤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예를 볼게요. 사구 타입을 봅니다.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봐도 약 2,500명 이상의 청약자가 들어온 반면 사구 타입의 1순위자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둔촌중앙의 경우는 오히려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 1순위 청약자보다 더 많았다. 심지어 기타 지역 2순위까지 갔을 때도 특별공급 청약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공급은 언제 청약을 받냐? 5월 4일 날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동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도요. 5월 8일 동시에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접수를 받습니다. 규제 지역이었던 시절과 뭐가 다르냐면요. 규제 지역에서는 특별공급은 같은 날에 당해와 기타 지역 접수를 받지만 1순위 날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비규제 지역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1순위 청약까지도 같은 날 당해와 기타 지역까지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직주 근접한 위치에 있는 광명에서는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변 청약자들, 예비 청약자들의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는데요. 그 예비 청약자들은 어디에 있냐? 자, 광명을 기준해서 바로 붙어있는 부천, 안산, 시흥에 사시는 예비 청약자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노리면 되지 않냐? 곰곰이 살펴보시면 시흥에서 분양할 게 거의 없죠. 3기 신도시와 같이 묶여있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아주 먼 얘기.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흥에서의 신택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배고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까지 4개의 신택지가 있었는데 다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 부천은 옥길지구 끝나고 나서 이렇다 할 분양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이 좀 먼 미래의 얘기고요. 또한 안산도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같이 안산에서도 약간 외곽 쪽에 있는 3기 신도시 쪽에 포함되는 것들이 사전 청약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초지역 메이저 타운이나 4호선 라인 고전역, 중앙역 부근에 있는 이미 재건축한 데들은 전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안산 내에서도 신규 택지는 많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광명 1구역의 이런 장점들을 파악하게 되시면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기타 경기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끌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인천, 그 외 경기 지역에서 투자용으로 청약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원룡이의 모모쳐야 원룡이었습니다.